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여러분, 지드래곤 마약 사건이라고 지금 세상이 떠들썩한데, 여러분, 아니, 지드래곤을 마약장이로 만들어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지드래곤이 마약쟁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혹시 저 시절에 최고로 잘 나가던 이 가수가 조용필이라고, 그때는 용필 오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첫 딱 잘 나갈 때 대마초 사건을 엮어가지고 완전히 작살내는 일이 한번 벌어졌는데, 그때 그 친구는 거의 두 번 다시 음악 활동을 못하게 되는 이 시련을 겪었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다. 대마초 한번 폈다고 저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싶은데, 본인은 참,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가 담배라고 줬어. 그거를 마셨는데 그게 대마초였다고요? 저가 알았으면 결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자숙하고 그 사이에 진짜 본인의 온갖 이 삶의 아픔을 겪다가 다시 이제 컴백했는데, 그때는 뭐 완전히 불의 전설과 같은 음악으로 다시 왔죠. 제가 그 음악이 뭔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뭐 제가 아는 거는 돌아와요. 부산항 밖에 없는데, 아마 그때 부산항에 돌아왔는데 요즘 같았으면 또 부산항에 빠져 죽으려고 돌아왔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인 제목까지도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1970년대, 우리가 쌍팔년도도 아닌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무려 50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와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드래곤을 어떻게 우리는 지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몇 주 전에 제가 나의 아저씨 이성균 씨가 뭐 마약을 했다고 난리를 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아저씨는 누가 지켜주나, 아저씨가 항상 우리 누구를 지켜줄 때는 너무 멋있었는데 지금은 마누라한테도 지금 완전히 까여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아저씨, 그래도 지켜주겠죠. 그런데 지드래곤은 지켜줄 부인도 없고, 있다면 지드래곤 팬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밖에 없을 텐데, 오늘 모셨습니다. 지드래곤의 찐팬이라고 하는 분이 또 놀랍게도 여러분 알죠? 아픔 해방병을 하니까 지금 많이 아픔을 느낄 지드래곤 꼭 아픔 해방병원에 가셔가지고 본인의 몸과 마음에 대한 또 치료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누구시죠?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니, 나는 안녕하죠, 항상. 지금 이 전국에서 황심소를 보는 팬분들한테 인사를 해주시죠. 근데 김 원장님이 지드래곤 찐팬이라는 거 좀 몰랐어요. 네. 지드래곤, 사실 저는 지드래곤이는 지가 드래곤이라고? 웃기네 라는 정도밖에 모르는, 그 정도로 이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본인 지드래곤이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사실은 지드래곤이 당연히 알죠라는 게 지드래곤의 그 노래. 이 노래 제목이에요. 나는 당연히 알지 뭐, 이런 노래인가 보죠? 2006년도에 첫 데뷔 앨범을 내고 그 첫 1등을 했던 게 거짓말이라는 곡인데, 거짓말. 그런데
지드래곤이야말로 케이팝이라는 장르를 만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 케이팝을 장르를 만들었다고요? 네네. 네네. 오, 사실은 지드래곤은 빅뱅이라는 아이돌이죠. 그런데 아, 아이돌 하면 빅뱅. 보통은 음음. 빅뱅 그런데 하면 내가 듣기로는 그 성첩이, 아 뭐, 그 술집 사장하던 그 성첩이밖에 생각 안 나는데, 아, 아, 지드래곤하고 성첩이하고 같이 놀았던 애들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박사님이 다 같이 박사님이 그거예요. 예, 다. 예. 그런데 박사님이시지만 승치비밖에 모른다는 건 GD를 모른다는 건 이건 케이팝 문화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모르신다고 봐야 돼요. 나는 기본적으로 대중음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짓말이, 이 노래 제목이라는 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것밖에는 난 이거 모르는데, 70년대 춤추자인데 그거를 이거는. 평생을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대중문화에 나타난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를 읽으려면 지드래곤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네. 지드래곤 사연, 저거 항심소에서 지드래곤의 마약 관련된 사연을 다룬다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불편했어요. 저 저 지 그런데, 네 네. 이 지드래곤에 대한 파악이 돼야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알 수 있고, 또 그게 그렇죠. 케이팝의 에센스를 지드래곤이 만들었다 이 말이라는 거죠. 보통은 지금 현재 케이팝 하면 아이돌 문화를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붕어빵 같이 찍어내는 누가 누구인지 잘 구별도 안 가게 생김새마저도 비슷한 수많은 아이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음. 아이돌들은 연예 기획사의 기획 상품 같은 걸로 인지가 돼 왔죠, 아티스트가 아니라. 음. 그런데 그 아이돌 중에서 스스로 자기의 곡을 만들고 작 거기에 가사를 붙이고 심지어 프로듀싱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뮤직비디오나 패션이나 이런 모든 것들까지 자신이 총괄해 가지고 그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정말 어 아이돌이라기보다는 아티스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아, 아니 GD가 그런 놀라운 거의 르네상스적 인간으로서의 어어.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대중의 귀를 사로잡는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그의 초기 데뷔곡들을 들을 때마다 감탄해요. '이걸 19 살에 만들었다고?' 이러면서요. 나는 뉴스에 GD가 네. 경찰서에 아. 가가지고 뭐 마약 모발 검사를 받고 나올 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애가 아주 말끔하게 잘생겼는데 요즘 젊은이 치고는 그런데 조금 신기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야, 내하고 나이가 거의 한 세기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느낌인데 그렇다고 박지현 쌤, 네. 박지현 선생도 뭐 공부만 하느라고 GD가 GD라고 D 학점 받은 애야? 뭐 이 정도 수준을밖에 모르지 않아요? 아니요. 저 대중음악 엄청 좋아해요. 저는 서태지 시대였고 그 그러게 이후로도 예 그러게. 빅뱅도 많이 듣고 지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대중음악. 우리한테는 예. 대중음악이면 스테이지고 나는 스테이지 이후로 모든 힙합은 스테이지에서 시작해서 스테이지로 끝나고 그냥 요즘에 이제 BTS가 갑자기 왜 BTS가 등장했지? 이런 의아함을 가지고 BTS를 관찰하는 수준이라서 아니 근데 박지영 어 씨 스테이지도 알고 GD도 안다고요? 그럼요. 지금 스트레이키즈도 좋아해서 잘 들어요. 오. 4세대.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없고, 빨리 우리 사연으로 넘어갑시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박지현 생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예. 와, 박사님, 지드래곤 사건을 보는 제 마음은 무엇일까요? 경찰에 출석한 지드래곤은 늘 그렇듯 멋진 옷에 건방져 보일 정도로 당당한 태도였어요. 경, 뭐 이거부터가 예. 거슬립니다. 정말로.
네, 계속 글 썰리세요. 예, 자, 아, 읽겠습니다. 건이 예? 경찰에서 지드래곤을 입건한 이유는 유흥업소 여실장 진술 때문이었대요. 유흥업소 여실장 말로는 지디가 나온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되었고 그 직후 지드래곤의 행동도 이상했대요. 그 진술 이거 하나로 지디를 예. 입건했고 뉴스 기사에서는 지디가 음성이냐 양성이냐 간이 검사에서 안 나올 수 있으니 정밀 검사를 기다려보자 하는데요. 처음에 지디 기사를 보고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약을 했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자유분방한 해요? 이미지도 있고 공식 행사장에서도 해롱거리듯 비틀댔으니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떠들까요? 이제 지긋지긋해서 이런 사건을 봐도 놀랍지도 않고 지겹게 느껴져요. 저는 무능력한 이거 경찰. 이 사연을 보내신 분한테 이분이 정말 GD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묻고 싶어요, 음, 일단. 예, 일단, 친구의 마음은 충분히 인정을 하니까요. 아, 지금 이 사연 보낸 사람은 GD를 알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GD를 시기 질투하면서 아, GD를 너무 나름대로 부러워하는데 이 경찰서에 마약 사범으로 나와서 조사받는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뭐야, 저런 찌질한 인간을 내가 좋아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있고, 에이, 더러운 세상. 뭐, 그러면서 지 마음 지금 상당히 혼동스러운 상황으로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시면서 이 사연 보내준 사람 마음, 참 이걸 뭐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아니요. 그거를 저는 먼저, 첫 번째 줄부터 이미 GD는 범죄를 했다라고 보고 글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범죄자 자, 주제에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만요. 당당해? 이렇게 글을 GD를 적으셨잖아요. 범죄를 했다라는 게 G 드래곤 사건을 보는 제 마음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렇죠. 거에서 GD는 범죄를 저질렀어. 지금 이 그걸 추측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전제를 깔고 범죄자 주제에 건방져 보일 정도로 당당해? 라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범죄자 취지에 건방져 보일 정도로 당당한 태도였다. 아니, 그러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잡혀 들어갔을 때 이 건방지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최순실은 어땠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금 꺼내는 거,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또 몇 년 지나서 이 감옥에 들어가고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저 사람은 죄가 없구나. 건방지고 당당하게 보이면 죄가 있는 놈이 왜 저래? 이런 마음을 지금 읽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평소에 지디를 안다면 평소에 말도 되게 많이 하지도 않고 굉장히 조용조용 이야기하고 말도 약간 어눌하게 하는 지디를 안다면 저렇게 약간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보일 것 같지. 어, 평소에 지디답지 않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 저렇게 시건방 떨고 당당해?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한다면. 그렇죠. 그냥 평소에 지리를 모르는데 모든 네. 범죄자들은 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오면 그냥 완전히 기간 가지고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어쨌든 나를 경찰에서 불른 거는 분명히 죄가 있다고 저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나는 이제 죽었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죄를 자인하고 없는 죄도 있다고 믿는 그 마음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서 GD를 음. 봤다. 지금 이 이야기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런 읽어주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열을 내세요? 왜냐면 첫 줄부터가 그다음에 보면 제가 만약 지디였다면 음, 마약 전과 6범, 이미 6범인 그 여자, 이번까지는 마약 전과 7범인 그녀의 말만 듣고 저를 경찰관이 오라가라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네. 지디라면 정말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왜 마약 그러면, 전과자의 말은 그렇게 믿으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 여자가 GD가 직접 마약을 한 걸 본 것도 아니고 GD가 나온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이 됐대요.
그 화장실 GD가 365일 24시간 GD만 쓰는 화장실인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GD가 마약을 했다고 어떻게 특정을 해서 그 마약 사범의 말을 믿고 경찰관은 나를 오라가라 하냐고요. 자, 그러면 GD가 진짜 본인이 결백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GD는 그러면 이 경찰한테 확인시켜야 될까요? 네? GD가 네. 경찰이 오라가라 할 네. 때 뭔 네. 소리냐? 네. 나는 마약 안 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만일 경찰에 출두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그런데 저 일단 그전에요. 그럼 경찰이 의심되면 모두가 다 경찰서에 불려가야 돼요? 그게 저는 그전부터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잠재적 범죄자예요? 아니면 감시 네, 대상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은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다라는 것을 기초해가지고 특히 공권력은 부르면 잡혀가야 되고 잡혀가면 탈탈 털려야 되고 탈탈 털리면 그냥 기소를 하든지 안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열심히 검찰에 불려가고 그래서 탈탈 털리고 있고 검찰이 안 되니까 그거를 법원으로 튕겼는데 구속 기각시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야 정치인이니까 지금 정치인 네. 싸움한다고 그러는 거는 권력 싸움하는 건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기본은 뭐냐? 범죄를 저질렀으면 틀림없어. 그냥 나는 의심만으로. 그 심정으로 확실한 어. 신념으로 그것도 담당 검사든 정치적으로 많은 이재명 씨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지금 검찰에서 열심히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고 심지어 재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법이 공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GD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번에 진짜 말이 안 되게 GD가 마약을 했다는 분명한 증거도 없고 이 GD가 몇 번 갔다는 술집에 여자 실장이 직접 그 자기가 여자랑 보는 거 아니야? 네, 그 여자랑 같이 술도 마신 것도 아니야. 아, 그거는 본인이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아니 그 여자분이 같이 마셨으면 같이 마셨다고 했겠죠. 그런데 GD가 아, 표현이 그렇잖아요. GD가 들어갔다 나온 화장실에서 뭐 이상한 포장지를 발견했다. 오,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승윤 씨 사실은 이 가가지고 집에서 술 마시고 네, 약했다고 그냥 하는 집까지 게 가가지고. 바로 그 여자죠. 그 여자 실장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이성윤 씨는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그랬다고 그러니까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GD는 그냥 그 술집에 오는 손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그렇죠. 여자가 GD를 끌어넣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GD가 마약을 하는 걸 본 적도 아니고 GD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화장실에서 수상한 뭔가가 있었다. 그게 주사기가 됐든지 약봉지가 됐든지 또는 뭔가 냄새나는 상추 같은 풀이 됐든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근데 네. 그게 상식이 통하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추론을 한다면 야, 음, 너가 지금 GD를 팔아가지고 이 사건을 크게 만들거나 네가 이성윤한테 돈 받고 협박한 거 그거를 빼가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건 던져주는 거지. 햇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경찰 수사관의 똘똘한 경찰 수사관의 판단인데 우리의 그렇죠. 경찰은 그래 그렇게 한 게 줘. 그래 빨리 뭐든지 더 이야기해봐. 아 그래. 그러면
GD 불러가지고 우리 경찰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한 건 띄워야 되겠다. 그 녀석 누가 봐도 마약 하는 것 같았어. 이전에 대마초 피운 전력 있잖아. 2011년도에. 2011년도에 그 전력 네. 있으니까 이미 대만 사범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누구든지 GD를 보면 쟤가 마약을 안 하면 저런 놀라운 음악 활동을 할 리가 없어. 마약과 같은 정정. 도움을 받았으니까. 네. 박사님, 2011년도에 GD가 대마초 사용한 혐의로 입건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당시에 지금 G드래곤이 소속사하고 결별한 이후에 이 사건이 지금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네. 2011년도에 사실 데뷔 이후에 빅뱅이 엄청나게 메가 히트를 해버려요. 모든 곡들이 막 다 1등을 하고 메가 히트를 해버렸는데 2011년도에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측근에서 G드래곤이 마약을 한다라는 고발이 검찰로 접수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급습해가지고 모발 채취해 가거든요. 네. 거기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미약하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G드래곤이 결국에 대만 사범으로 몰리는 스테이지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공사당했다고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 G드래곤이 소속된 소속사가 어디예요? YG. 예, YG였어요. YG. 그러면 G드래곤이 YG에서 떠나려고 할 때 YG에서 공사해가지고 G드래곤을 그렇게 잡아두는 그 용도로 그 대만 사범 스토리를 만들었다라는 지금 추론을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정말로 마약 사범을 잡아놓고 싶었다면 그걸로 약하게 나오든 강하게 나오든 처벌해야죠.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입건한 다음에 조사하고 아예 처벌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기소유예. 마약 기소유예. 전과자이냐? 예, 마약 전과자이냐? 아니요. 권지용 씨는 아니란 말이에요. 마약 그 말이 전과자가 아니에요. 기소유예 해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맛보기로 한번 보여준 거라고 봐요, GD한테. 저는. 그렇죠. 그거는 뭐 소속사가 나름대로 GD를 잡기 위한 그런 네. 공작을 했고, 그럼 YG하고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더 있었어요, GD는. 박사님 여기서 소속사가 그런 공작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로 정정해 주세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는 네. 다 공작을 추정하는 거예요. 추론. 네. 네, 네, 네. 추론하는 거예요. 박사님 근데 그때가 2011년도니까요. 사실 2011년도요? 네. 21년도가 그 아니라? 뒤로 11년. 10년이 붙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10년 넘게.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그 소속사에서 언제 결별했어요? 작년,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 말, 작년 1년 동안. 그렇군요. 작년에 결별을 했으면 그러면 YG까지 엮어가는 거는 뭐 그 사이에 올해 뭐 2월 달에부터 이 스토리가 됐으면 결별하고 나서 GD를 완전히 물먹이겠다라는 그 활동이 얼마든지 물밑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 상상도 해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엔터 시장에서 엄청난 슈퍼 초대박 대여가 풀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네. 네가 어디 내가 다른 데 뭐 가나 봐라. 네 내가 아무데도 뭐 못 가게 내가 확실하게 선봐주겠다. 그렇죠. 라는 마음으로 일어난 수도 있고 네, 또 그 가능성이 그것보다는 있죠. 그냥 우연히 그 연예인들이 오는 이 술집에 여실장이 야, 너 뭔가 좀 건수 있으면 넘겨. 그래, 잘 됐다. 우리 오빠가 걔 손 좀 봐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로 같이 도매금으로 넣어버리자. 이런 상황으로도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은 항상 인간사에 온갖 업무가 난무하고 온갖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첫째,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진짜 공정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했다면 YG를 경찰에 마약 사범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술집 여자 실장이 직접 YG가 뭐 마약을 하는 걸 보았다면 그 지드래곤, YG 진행 아니고 있는데 지드래곤.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수상한 약봉다리가 있더라. 포장지. 약봉투도 아니에요. 약봉다리가 있더라. 약봉지가 있더라.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리제가 니를 알렸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것도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자신들이 기자로서 확인한 걸 풀면 되는데 지드래곤을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기사들 코털까지 다 뽑았다더라. 온몸의 털을 다 뽑았다더라. 그런 측면에서 찐팬으로서 걱정하시는 마음도 참 잘 표현하셨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약간 부러워하면서도 그래 저 잘 나가고 저 이 위대한 아티스트가 망가지는 걸 통해 가지고 내 삶에 통쾌함을 누리겠다라는 또 이 젊은 영혼들의 이야기 마음도 우리가 한꺼번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왜 갑자기 이 친구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뜬금없이 사필기정 뭐 이거를 지 SNS에 올렸다라고 기사가 뜨길래 야 얘가 진짜 너무 뻔뻔한 애인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 말은 내가 첫 번째 당했던 마약도 공작에 희생됐는데 이 더러운 인간들 내가 또 자유시장에 나서가지고 내 몸값이든 내가 뭘 해보려 하니까 자기들의 사슬에 나를 잡아두려고 또 이런 공작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사필기정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올렸겠구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지금 두 마디도 사실 덧붙이실 것 같네요. 네, 사실 사실 BTS 방탄소년단은 빅뱅, 지드래곤이 없었으면 전 만들어질 수 없었다고 봐요. 진짜? 그 방탄소년단 정국이 지드래곤을 보면서 가수가 되길 꿈꿨다고 했고 아, 한 5년 전, 10년 전에 초등학생들한테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되고 싶어?"라고 할 때 1 위가 연예인이었는데 그 답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인물이 저는 지드래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군요. 사실 그 엔터 기획사에서 정말로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무수한 아이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 왔어요. 버려져 왔고 잊혀져 갔고. 그런데 엄청난 자신의 재능과 엄청난 노력이요. 그는 어 어 5살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요. 연습생 네, 생활만 빼고 11 빼고 뭐 년을 이런 해요. 프로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얼마나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많은 아이돌들을 봤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 기획사에 주식 가격을 올리는 밑거름, 자양분으로 충분히 활용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음. 사건에서 우리가 단순히 '죄진 놈 벌 받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면 한국판 마이클 잭슨이 얼마든지 전 만들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이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이클 잭슨 그 나쁜 놈 아동 성추행하고 이상한 성 만들고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이돌 스타로서 마이클 잭슨 하면 전 세계에 미국 음악, 특히 힙합을 거의 전설적으로 올린 인물이고, 내같이 대중음악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마이클 잭슨은 따라 노래 부르고 이해 안 되는 몸치로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찐팬이지만은 GD를 마이클 잭슨의 버금가는 지금 이 음악인 가수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뻥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이클 잭슨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MTV 세대를 대표하는 그렇죠, 음악의 그렇죠. 판도를 바꾼,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으로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마이클 잭슨이 가수,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고에 탁월했다면,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노래면 노래, 랩이면 랩, 힙합퍼들조차 그 랩 좀 하는 아이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래퍼로 본단 말이에요, 아티스트로. 그리고 음. 직접 자신의 생각을 담은 곡을 만들고 거기에 가사를 입히고 그걸 프로듀싱까지 다 해서 이 부분은 멤버 누구 목소리가 맞아, 이 부분은 멤버 누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 가지고 싹 다 한 곡을 뽑아내는 사람이란 말이죠. 정말 장인이에요. 전문가고. 그러면 지금 김 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21세기 대한민국은 르네상스 부흥의 대표적인 음. 이 모나리자 그 작품을 했던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인물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케이팝을 전 세계로 이 최고의 문화 상품으로 만들었던 GD를 지금 일개 찌질한 약쟁이로 만드는 지금 그 놀라운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네요. 뿐만 아니라 GD는 뭐 예를 들어서 GD가 운동화를 구겨 신는 게 사진에 찍히니까 그 운동화 스니커즈 만드는 회사에서 아예 D급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요. 지금 아니, 그거는 GD가 이 운동화 회사, 부산에 있는 화성 고무신 같은 그런 운동화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니에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 정도 수준의 세계적 회사가 그렇게 박사님, 하면, 아니, 그 박사님, 조던 같은 아이, 운동화도 세계적인 운동화인데 다 GD 때문에 박사님. 한국에서 네? 히트하고. 그렇죠. 맞아요. 박사님 그렇다고요? 이미 나이키하고 협업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진짜? 그 제품을 음바페가 신고 있어요, 박사님. 진짜? 근데 박사님이 음바페를 네. 모르십니다, 원장님. 음바페는 저기 축구선. 아니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초원에서 엄바하는 그런 음바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그 GD의 영향력은, 그러니까 음. 아마 지금 방탄소년단에서 곡을 직접 쓰고 이렇게 가사를 붙여서 어 아 소속사에서 주어주는 걸 인형처럼 따라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정말 그 아티스트로 나아가려고 하는 롤 모델이 전 GD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가 안 차네요. 거의 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한 10배 정도의 전 세계 문화사에 이 음.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GD인 것 같은 우리나라에. 생각도 들고, 우리가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그가 한두 명이 아니라 한 트럭을 가져오더라도 대한민국의 이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 인물을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이게 술집 여자 그렇죠. 시장 그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경찰로 불러가지고 이 창피하게 모발 조사를 하고 해서 약쟁이로 만드는데 지금 열일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이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콧구멍 사진까지 기사에 나오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 너무해요. 경찰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지금 대통령 전과자의 선언할 말을 때 BTS 끼워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세계에서 최고로 멋진 인물로 부각시키는데 BTS를 만든 진짜 할아버지 같은 존재뿐만 아니라 그거의 근본이 되는 사람을 밑바닥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약쟁이로 만드는 거를 우리 경찰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지 드래곤 같은 인물도 경찰이 의심되면 "너 나와서 조사 받아." 이 상황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인제 그런데 경찰이 거슬리면 아니 본인은 어차피 경찰이 불러낼 일도 없고 그 정도 인물도 저 이러 아니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 드래곤의 찐팬으로 자처하면서 지금 내가 몇 주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지 드래곤에 대한 기사를 볼 때 지 드래곤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이 한국의 케이팝에 또 실제로 이 사건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작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는 오늘 김 원장이 나와가지고 찐팬으로서 그거는 너무 부당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나조차도 상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 드래곤 그래도 20 대와 30 대를 지 드래곤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지현 쌤, 네. 본인은 지 드래곤을 안다고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나 지 드래곤은 모르고 빅뱅은 성첩이 하면서 그 술집에서 뭐 이상한 짓 했다는 그것밖에 기억을 못하고 있는 나로서는 지금 이 GD가 가진 의미 또 GD라는 존재 이거에 대해서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동시에 다 발견하는 느낌이거든요. 심리학자로서 한 인간이 그 시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최고의 이 산업을 만들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정주와 지금 다르지 않은 이 심리적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고 결국 자살로서 자신의 인생을 끝냈다. 김정주는 50대에 자살했으니까 지 드래곤은 지금 30대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더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갈 일은 많이 있겠다는 아. 생각도 드는데 지 드래곤을 지켜야 되겠다는, 안 그러면 지 드래곤 벌써 자살한다는 당했을 말씀이세요? 때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거든요. 2015년도에 지디가 만든 맨정신이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에 아, 맨정신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라는 가사가 나와요. 맞아. 난 그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더욱더 듣기 싫었는데, GD가 맨정신이라는 노래를 그때 불렀던 사람이에요. 지디는 음악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그건 락 장르 곡이에요. 그렇구나. 박지현쌤, 이거 어떻게 네. 생각해요? 이건 너무 비극적인 일 아니에요? 그 방금 말씀하시면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 그것까지 인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 사실 네. 저는 지디가 개인적으로 너무 외롭고 좀 괴로울 것 같아요. 당연히.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옆에 많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그건 대해서 시기 혼자 질투의 이슈가 아니라 끊임없이 얘를 이 쓰레기 인간으로 만들려는 인간들이 뭐 직접 관여된 소속사의 이슈뿐만 아니라 너무 놀랍네요. 너무 놀랍네요. 한 자, 인간으로서 감당할 게 너무 많아요. 마치 오늘 우리가 GD 마약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연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도 신기하네요. 내가 왜 GD라는 인물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GD라는 천재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에 존재한 거를 왜 지금까지 못 느꼈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맨정신으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죽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에센스를 GD는 지난 20년, 30년 동안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줬는데 왜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하는
당혹스러움이 느껴져요. 기획전 아, 한번 하시죠. 네, 가사 분석. 황심소.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GD에 대한 심리 분석, 심층 심리 분석을 다음 주에 이제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면서 먼저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GD의 마약 사건은 일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전혀 다른 이유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GD 마약 사건, GD 팬, GD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욱더 공론하시고 또 그와 관련된 사연을 황심소로 좀 보내주시면 GD가 10년 안에 또는 20년 안에 자살하지 않고 천수를 아, 누리면서 이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떠세요? 찐팬인 김 원장님. 이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오히려 가진 게 많아서 외로운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그 넥슨의 김정주 회장하고도 맥이 닿아 있어서 저는 황심소에서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항심소에서 GD의 심리,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이 어떤 연예인, 가수들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누구로부터도 이해받을 수 없고, 보는 다른 사람들은 네가 뭐가 아쉬웠어? 네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라고 하지만 자신은 진짜 백척간두에 벼랑 끝에 서서 언제든지 떨어져 죽을도 이상하지 않는 그 마음인데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이에요. 약 드세요. 이러면서 마치 자기 아픔이나 문제를 다 알은 것처럼 약 먹으면 너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거의 분노하는 심정으로 뉴스까지 남기고 죽었던 그 샤이니 종현. 보면. 네, 그 이름을 이야기하려다가 그러면 또 어떨까 싶어서 그, 그 가수의 뉴스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은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진짜 자기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주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한테 자기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아프고 힘든 사람, 그 상황을 덩쳐먹듯이 뽑아먹는 그 전문가라는 그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 많이 배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 또 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검찰,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갑자기 한없는 원망과 미움이 막 생기는 그런 사연이 지금 마약 사건, GD의 마약 네. 사건을 보는 내 마음이 되네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지금 그냥 GD를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찌질한 마음에서 그래 GD가 지금 마약쟁이로 몰리는 게 참 웃기다.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지 뭐. 저렇게 성공하고 잘났으면 마약이 아니면 어떻게 지 어려운 상황을 지켜겠어? 이런 마음으로 보여준 사연 그것까지 다 읽어보는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하루하루 다양한 사건 속에서 언론이나 대중매체가 나 모르게 주는 정답과 같은 메시지에 질문을 던진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정답처럼 믿었던 것이 배신하는 가짜 도생 시대의 생존 전략,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 나 잘 알이 되는 심리 독립 방송 황심소. 황심소와 함께 질문을 던지고 내가 살아나갈 길을 찾아봅시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더 나은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 내 직업 분야에서 심리 상담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내 삶의 고민도 타인의 삶의 고민도 풀어주고 싶으신 분들, 여기 주목! 매주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 치료 사례를 다루는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황상민 박사님의 사례 해설 강의와 실시간 질답을 통해 스스로 실제 문제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마음 읽기를 경험하고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1일 세미나 내용은 바로 엄마마저 격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했던 결핍아동의 마음 읽기입니다. WPI 심리상담 전문가이자 담임교사인 조승현 선생님이 스스로 등교를 거부하던 초등학생 아이의 특성에 대해 알고 마음 읽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조승현 선생님의 놀라운 마음 읽기 과정은 무엇이었을까요? 11월 21일 세미나에서 만나보세요.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하루하루 다양한 사건 속에서 언론이나 대중매체가 나 모르게 주는 정답과 같은 메시지에 질문을 던진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정답처럼 믿었던 것이 배신하는 가짜 도생 시대의 생존 전략,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 나 잘 알이 되는 심리 독립 방송, 황심소. 황심소와 함께 질문을 던지고 내가 살아나갈 길을 찾아봅시다.